2025년 대한민국 안녕하신가요?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개헌 내용은 87년 개헌 이후 제왕적 대통령과 제일 큰 문제니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의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로 가야 한다. 지금이라면 이재명이 총리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남시장 이재명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왕적 대통령제만 문제인가요? 지방분권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은 만국으로 가는 초특급 열차에 올랐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건비리 금액은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쓸데없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들의 표창사로 인해 매년 낭비되는 혈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계열론자들의 주장대로 개헌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전부 반대합니다. 저는 쓸데없는 개헌보다 먼저 여의도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의 개혁이 빠진 개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의도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라도 일어나 여의도 정치 쓰레기판을 완전히 청소한 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국민들이 일어나 여의도 정치 쓰레기판을 대어 없애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치의 모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이재명 개소리 때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군대도 AI로 대체하자는 이재명의 개소리에 달린 많은 댓글 중에서 그렇다면 국회도 AI로 대체하자. 네, 맞습니다. 즉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이 아닌 AI 국회로의 전환.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AI 판사로의 대체에 대해서는 생각도 했었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의도 정치 기생충들을 AI로 대체하자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인지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이번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인간 국회의원을 대신해 AI 국회가 가능할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AI인 챗GPT와 퍼플렉시티, 구글의 제미니와 X의 그록 정도의 AI로 AI 국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지 상상해봤습니다. 결론은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머슴이 주인 행세를 넘어 임금 노릇을 해대는 지금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완전하진 않더라도 직접 민주주의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AI 국회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현재의 국회들을 대신해 AI 국회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떻게 AI 국회의원으로의 대체가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가 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조선을 만국의 길로 이끌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만든 바로 그것. 바로 당리당락과 당론이라는 미명화의 자인근은 정치 쓰레기들이 저지른 폐악질의 반복입니다. 법에 어긋나도 상식에 반해도 양심에 반해도 당리당락과 당론을 따르는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 국가와 국민보다는 오로지 재선을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 그런데 이 당리당락과 당론은 비단 현 시대에만 있었던 폐해가 아닙니다. 이 당리당락과 당론은 조선시대 때는 노론과 소론,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의 중전파와 세자파까지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온갖 세력으로 나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들을 위한 정치질을 일삼았고 그들의 당파 싸움은 7년 동안의 임진왜란 등 많은 전란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도저히 버티고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더니 그 끝은 일본에 강제 병합당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당리당락과 당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당리당락과 당론은 없어지기는커녕 더 발전해 지금은 국힘과 민주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이 위법과 불법의 탄압까지 동원하며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정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염을 정치 혐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 정염은 정치 혐오가 아닌 정치인 혐오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정치를 이용해 온갖 특권과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챙긴데 급급한 정치 기생충들이 문제지. 이런 국회를 AI 국회로 바꾸면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마어마한 혈세 절약이 가능해 진짜 혈세가 쓰여야 할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들과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와 보좌관 및 사무실 운영비의 정당 지원금과 국회 유지비의 총선, 지선선거 등이 없어지면 이것만으로도 1년에 최소 2조 원 정도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로 인해 줄줄 새는 천문학적인 혈세.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돈이고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혈세가 1년에 얼마나 낭비되는지 아시나요? 1년 예산 중 이래저래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혈세.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혈세는 무려 최소 5%에서 1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예산은 9조입니다. 이 예산 중 5%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무려 30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서 그렇게 줄줄 셀까요? 그 시작은 바로 여의도 국회에서 시작합니다. 독점적인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 1원이라도 더투로 쓰면 안 되고 1원이라도 아껴야 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국회의 독점적인 권력. 그런데 이 독점적인 예산 심의권을 가진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은 매년 밀실 예산, 예산 나눠먹기, 쪽지 예산, 선심성 예산 등으로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일까요? 계속해서 이 독점적인 예산 심의권을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이젠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AI 국회를 통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역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조선이 망한 건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에 빠져 국민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양당제든 다당제든 정당이 있으면 당이당락과 당론으로 인해 국민은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 오래전부터 양당제도 반대, 다당제도 반대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도를 없앨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제를 없애고 무당제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없애면 어떨까요?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이 당리당락과 당론을 따지지 않으며 진정으로 국민만 보고 일한다면,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무당제 체제가 되면 그 상황에 따른 불법과 탈법에 위법이 생길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AI 국회로의 전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 국회는 당적 자체가 없으니 당리당락과 당론에 휘둘릴 연례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특권을 누리기 위한 정치질을 하는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과 재선을 위해 손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AI 국회는 단순한 기술 혁신에 따른 대안이거나 변화가 아닙니다. 500년 조선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치 기생충들의 병폐를 끊을 유일한 방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과연 AI 국회가 현재의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국회들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5가지 권한을 AI 국회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입법권. 지금은 국회와 정부만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들만이 심사하고 발의할 수 있는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입법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부 법안도 국회에서 막으면 그만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권을 주었더니 당리당락과 당론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조차도 10년이 넘게 국회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불법적인 위헌 요소 가득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깨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하나 지키겠다고 불법을 용인하자는 법안, 위헌 요소 가득한 법안 등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시여 개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 과반을 뛰어넘은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 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법안, 위헌 요소 가득한 법안도 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회 과반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회들의 독점적인 입법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국민발의권. 이 국민발의권은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개헌안이기도 한데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AI 국회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AI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고 AI가 위헌적이거나 특정 집단만 이익을 주는 법안을 걸러낸 뒤 법무부나 대법원이 다듬으면 됩니다. 불가능할까요?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AI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 독점인 예산 심의권 문제입니다. 국회들의 밀실 예산, 쪽지 예산, 나눠먹기 예산과 불법과 편법으로 매년 최소 30조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진국으로서 대부분의 국정 자료는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니 지금까지의 국가 예산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면 중복되는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검사도 가능할 겁니다. 어느 지자체는 어떤 공사에 대해 예산을 100억을 책정했는데 어떤 지자체는 50억으로 책정했다면 AI는 바로 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수십조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핵 소추권도 과연 가능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AI 국회는 소속 정파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상황에 대하여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합법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불법 또는 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AI 국회에 그 고위공직자가 어떤 불법을 어떤 탈법을 저질렀는지 자료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AI 국회는 불법이 있었는지 탈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만약 불법이나 탈법이 발견된다면 법무부나 대법원 같은 관련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지금 민주당이 저지른 불법적인 30번의 탄핵 같은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공정한 탄핵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AI가 그 능력을 벗어나 판단하지 못하는 탄핵안이 있다면 해당 소추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대법원 또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맡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입니다. 이 역시 정보 자료를 AI에 입력하면 한파 없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어떤 정부기관이나 지원들 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AI 국회에 입력하면 됩니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시행 과정이 있다면 AI 국회에 입력하면 됩니다. 정파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병폐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법, 상식, 양심 다 팔아버린 채 당리당락과 당론 때문에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윽박 지르기만 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사기 대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양문석 같은 것들. AI 국회로 전환하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5번째 인사청문관은 어떨까요? 후보자는 AI 국회에 자료를 입력하고 AI 국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같은 전파라에서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도 인간보다 더 많은 문제를 조사하고 찾아낼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감싸기나 임명 강행도 사라질 겁니다. 이상이 현재 국회의 대표적인 독점적인 권한 5가지를 AI 국회로 어떻게 대체가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현재의 국회를 AI 국회로 바꾼다면 국회와 지방의원을 없애고 정당을 없애기만 해도 1년에만 최소 1조 원 정도의 혈세가 절약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579조 원 중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5%에서 10%나 되는 어마어마한 혈세 중 5%만 절약이 돼도 연간 30조 정도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AI 국회는 소속 정당도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특권을 누릴 필요가 없으니 불법이나 특권을 추구하는 국회들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정당과 정치, 기등등들의 싸움, 막말, 갈등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중심 정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AI 국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AI는 감정이나 미묘한 요구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안은 국민소통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 검토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관들의 운영비는 절약된 혈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오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약된 혈세로 AI 국회만 관리하는 전담 기관과 전문 사이버 보안팀을 운영하면 위험성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발의권 같은 좋은 권리라고 해도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년층이나 디지털 소외자들은 제대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요? 국민참여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만들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발의도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는 AI 국회 시스템 설치비와 유지 문제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AI 국회로 전환하는 1년에 최소 30조 원 정도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AI 국회로 전환한 1년만 절약되는 혈세가 아닙니다. 매년 이만큼 절약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남지 않겠습니까? 이상이 현재의 국회를 AI 국회로의 전환 방법과 좋은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AI 국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정당을 기반으로 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AI 국회로 전환을 하면 대통령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대통령제를 없애고 총리제로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분산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나누기 위해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인데요. 이것이 관철되면 결국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가야 하는데 저는 계열론자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반대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폐악질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회들에 대한 과감한 변혁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가 의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체제라면 이재명이가 책임 총리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전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진절이 나게 싫습니다. 다행히도 현전에는 이재명이 책임 총리가 될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총리제는 이렇습니다. 총리는 한 명이 아닌 3명을 두는 방식입니다. 제1총리는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면서 국외에선 지금의 대통령 역할을 맡습니다. 제2총리는 경제 담당 총리입니다. 제3총리는 행정 담당 총리입니다. 중요 사안은 이 3명의 총리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각자 분야에선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게 하면 권력 분산도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경제라고 하는 일도 모르는 이재명 같은 것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꿈도 못 꾸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과 정치 기생충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됩니다. 총리에 출마하는 이들 모두가 제일 총리가 되려고 할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경제 총리는 경제 전문가가, 행정 총리는 행정 전문가가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전문적인 총리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총리 후보자들도 AI 국회를 통해 검증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위장 전입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합니다. 후보자의 전과를 조사하라면 다 조사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논문 표절, AI한테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전체를 찾아서 다른 논문을 표절했는지 조사하라고 하면 몇 분이면 바로 답 나옵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라고 하면 바로 조사합니다. 물론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인간들이 해야겠지만 AI 국회로도 후보자 검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AI 국회로의 전환을 통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국회를 AI 국회로의 전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국회는 뜬구름 잡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AI 국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AI 국회로 전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닙니다. 조선 500년, 대한민국 70년 넘게 이어진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의 병폐를 끊을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없애고 AI 국회로 바꾸면 국민 중심 정치가 시작될 거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AI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던 때의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기회가 될 겁니다.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AI가 도와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산 심의부터 시범 운영해서 10조 원이라도 절약하면 국민들도 이거 되겠는데 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국회 어떠신가요? 지긋지긋한 여의도 정치 쓰레기들과 정당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좋은 의견이나 제 생각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